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볼 주제, 바로 2025년 상비 예비군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비상근 예비군이라고 불렸었죠. 네, 맞습니다.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사실 요즘 인구 문제 때문에 군에서도 관심이 아주 높은 제도예요. 그렇죠. 현역 자원이 줄어드니까. 네. 그래서 국방부 발표 자료랑 또 여러 분석들, 실제 경험하신 분들 이야기까지 저희가 싹 모아서 핵심만 뽑아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파트타임 군인 제도가 도대체 뭔지 여러분 궁금하실 만한 것들 한번 제대로 알아보죠. 누가 할 수 있고 뭐라고 또 뭘 받는지,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은 없는지. 네, 우선 상비 예비군은요, 그러니까 현역 복무 마치신 예비역 분들이 지원을 통해서 연간 일정 기간 동안 부대에 다시 소속돼서 복무하는 개념이에요. 아, 파트타임처럼. 그렇죠. 최대 30일짜리 단기가 있고 최대 180일까지 하는 장기 복무가 있습니다. 목적은 역시 현역 병력 공백을 좀 메우고 또 숙련된 예비 자원을 활용하자는 거고요. 군 전투 준비 태세 강화, 이게 핵심이죠. 그냥 동원 훈련이랑은 확실히 다르네요. 네, 훨씬 적극적인 역할이죠. 그럼 지원 자격은요? 육군, 해군, 해병대 다 뽑던데? 네, 기본적으로는 예비역 병장부터 장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계급별로 연령 제한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병은 만 40세까지 이런 식으로요. 아하. 근데 그 병과 특기도 정해져 있잖아요. 네, 모집부대별로 필요한 병과가 있긴 한데 좀 흥미로운 게 유사 병과나 특기 보유자도 지원할 수 있게 열어놨다는 점이에요. 좀 유연하게 운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원래 동원훈련 대상이 아닌 분들 있잖아요. 전역한 지 좀 되신 분들, 5년차 이상 병이라든지 7년차 이상 간부 같은 경우요. 네네. 이분들도 동원훈련, 그 2박 3일짜리 그거 참가하겠다는 조건 하에 지원이 가능해요. 잠자는 전력을 깨우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의도라고 봐야죠. 다만 그 지원할 때 국군 방첩사령부에서 신원조사를 받아야 하고요. 또 법적으로나 방침상 훈련이 보류되는 직업군 같은 경우는 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공고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선발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맡게 되나요? 현역들 돕는 역할인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현역 지원, 개인 전투 기술 훈련도 다시 하고 부대 전술 훈련에도 같이 참여하고요. 장비나 물자 관리 같은 것도 돕고 동원 훈련 때는 또 교관 역할도 하고요. 하하, 할 일이 꽤 많네요. 단기랑 장기는 좀 다른가요? 아무래도 단기는 좀 현장 지휘나 장비 운용 쪽, 장기는 작전 계획 지원처럼 좀 더 전문적인 업무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는데 아하. 근데 실제 경험담 들어보면 그냥 부대 사정에 따라서 훈련 준비 지원이나 시설 점검 같은 좀 예상 못한 일을 할 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좀 감안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자, 제일 현실적인 질금, 보상. 이게 중요하죠. 돈은 얼마나 주나요? 네, 이거 중요하죠. 복무일에 따라서 보상비가 지급되는데요. 단기는 평일 10만 원, 휴일 15만 원. 휴일이도 많네요. 네, 장기 복무자는 평일, 휴일 똑같이 15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이 보상비가 전액 비과세예요. 와, 비과세 세금 안 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세금 없이 그대로 받는 거죠. 와, 그거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그럼 그 외에 다른 혜택은 없어요? PX 이용 같은 거? 있죠. PX 중요하죠. 복무기간 중에는 전국의 영회 PX, 그러니까 부대 바깥에 있는 PX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고요. 소집된 날에는 부대 안에 있는 영내 PX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 좋은데요? 그 외에도 군 병원 진료 혜택도 있고 국군 복지단 쇼핑몰, 그 웨이몰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이용 권한도 주어지고 또 예비역 간부시면 진급 심사 때 가점도 있고요. 우수 복무자는 포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PX는 진짜 체감이 크다고들 하세요. 그렇겠네요. 자, 근데 좋은 점만 있을 리는 없잖아요.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단점,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군대라는 환경 자체가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군 조직 특유의 좀 경직된 문화라던가 소위 꼰대라고 하죠. 그런 분들 만날 가능성 이런 얘기들 있고요. 또 훈련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는 부상 위험도 무시 못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파트타임이다 보니까 업무 연속성이 좀 떨어질 수 있고 또 권한이 제한적이라서 뭔가 적극적으로 하려 해도 한계가 느껴질 수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본업이랑 같이 하기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거 진짜 중요해요. 회사나 기관에서 겸직을 승인해 주는지 이걸 지원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아예 지원이 어렵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동원훈련 면제된 분들도 지원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지원 조건으로 동원훈련에 첨가할 때 이걸 회사에서 공가 처리를 안 해줘서 개인 연차를 써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대요. 이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또 장기 복무하면 전투복 한 벌로는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추가 피복 지급이 잘 안 돼서 개인이 사야 하는 불편함도 얘기가 나오고요. 그렇군요. 자, 이런 장단점들 다 들어보시고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지원하면 되나요? 지원은 간단합니다. 예비군 홈페이지나 예비군 앱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요. 지원서 작성하고 아까 말씀드린 국군 방첩사령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원조사 서류를 또 따로 내야 해요. 아, 절차가 하나 더 있네요. 네, 그리고 그걸 제출했다는 걸 다시 예비군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 완료 처리를 해야 최종 접수가 되는 겁니다. 지금 마침 2차 수시 모집 기간이거든요. 네. 5월 18일까지니까 관심 있으시면 좀 서두르시는 게 좋겠네요. 네, 오늘 상비 예비군 제도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게 잘 활용하면 국가 안보에도 기여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렇죠. 하지만 역시 군 복무 경험이라든지 현재 직장 상황 같은 고려해야 할 점도 확실히 많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매년 모집 인원을 다 못 채우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점인데요. 군에서는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고 개인에게는 비과세 보상에 PX 이용까지 혜택을 주는데 왜 지원율은 기대만큼 높지 않을까? 여기서 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네,